제가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개받았으니까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임청미입니다. 네, 스폰서님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최인영 사장님이십니다. 사실 다원팀이라서 엄청 편안하게 왔거든요. 네, 근데 발표라는 건 늘 떨리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짜 이 발표 때문에 3일 동안 들어놓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하정우 사장님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카톡이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보기가 싫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무슨 발표지라고 생각 때문에 엄청 울었는데 오늘 제가 다원팀이 너무 잘하는 팀이라가지고 사실 스카이팀에 갔을 때 스카이팀 모르거든요. 저는 그 팀이요. 사실 김지성 김교사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모르는 분들이라서 괜찮았는데 여기는 제가 모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제가 도움 많이 받았던 사장님들 덕분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떨리고 뭘 전달할지 모르겠고 더 잘하시는 분들 앞이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냥 제가 한 거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라는 거 얘기해 보시면 아마 위안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 마이스토리 한번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배움을 얻는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할 일들이었고 그 경험 속에서 필요한 배움을 얻으면 된다. 한영열 사장님. 네, 그렇죠. 하정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라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짜 일어나야만 될 일들이었다는 걸 지나고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들이 다원팀이 앉아 이렇게 내가 지금 서가 있는 것도 어차피 일어나야 될 일들이었고 이것 또한 내가 나중에 다 성장하는데 꼭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나중에 제가 또 돌아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는 전직이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봤을 때 은행원이라는 느낌 진짜 많잖아요. 제가 이거 전직 생각하면서 예전에 김지영 사장님 하신 말씀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때 지영 사장님이 제가 사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본인이 그 대학병원의 간호사라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선입견을 가지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진짜 간호사라서 너무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전직을 말하기 싫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동감했던 이유가 이 전직이었어요. 나 어디 가서 은행원이라는 얘기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선입견 가질까봐. 은행원이라서 주위에 아는 사람 진짜 많겠지? 거기다 은행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진짜 이 다른 인맥으로 진짜 많이 했겠지? 그리고 뭔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이겠지? 라는 것 때문에 전직을 너무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전직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 전직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전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차피 내가 이 얘기할 것 같으니 더 잘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저는 은행을 27년 동안 근무했었고 사실 은행이라는 데가 들어갈 때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했던 거는 은행원 딸이라는 걸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얘기하면 제가 아무리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하더라도 남들이 은행원 딸이라면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우리 딸이 효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은행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장을 다닐 때 은행원이라는 직업 저한테는 진짜 평생 가도 나에게 직업이라면 은행원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에서 그럼 우리가 보통 뉴스키를 할 때도 진짜 잘하고 싶다 생각하지만 제가 은행 있을 때도 나 진짜 잘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살이 너무 많고 욕심도 너무 많고 시기질투도 너무 많이 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누구보다도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저는 그 여성 임원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본점이 발령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여성 임원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일 은행에서 키우나 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본점을 통과해서 가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본점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여성 임원이라는 임원 자체를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딱 주어졌을 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도 나를 키우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본점에 가서 팀장으로 있다 보니까 한 700명 되는 직원 중에 여성 팀장이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계열회사를 같이 통탈하다 보니까 회장님이랑 행장님이랑 독대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거야? 이번 프로모션은 뭐야? 프로젝트가 어떻게 돼?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늘 하다 보니까 친근감은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 어떻게 더 잘 보일까를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머리를 엄청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제 느낌에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진짜 해봐야지. 나 여성 임원 돼야지. 나 최연소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이 늘 했던 분들이 늘 저랑 같이 하고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던 분들이 갑자기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일정한 나이가 되니까. 그리고 임원이라는 자리가 어쩌면 계약직이거든요. 임원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계약이 안 되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 또한 내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저번처럼 퇴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진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한 이 직장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들이 은행 재고용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재고용 제도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20명을 뽑아요. 근데 퇴직한 사람들이 한 150명이 되거든요. 그럼 20명 뽑으려면 이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짜 이 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로비를 잘해야지만 그 자리에 딱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월 200만 원이에요. 근데 연봉 2억 받던 사람이 월 200만 원에 또 목숨을 걸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비를 막 하는 거예요. 뭐 본부장님, 부행장님 이런 분들한테 집에 가서 막 뭐 사들고 가기도 하고 막 술도 같이 드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나 퇴직하니까 그 자리에 주세요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가는 자리가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자리 가면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고개를 안 들어요. 눈을 안 마주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그분들이 반장이라고 호칭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부행장이었고 본부장이었는데 누구라고 불렀을 때 예진아 이렇게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분은 내가 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석덩이 앉아서 먼지가 낀 자리에 앉아 전표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서류를 감사를 하고 새 점포를 돌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달 200만 원 줘요. 그러면은 오전에 그 일을 하고 나면 오후에 쉴 수 있고 또는 오후에 그 일을 하면 오전에 쉴 수 있고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진짜 누군가에게 커피를 한번 얻어먹거나 인사를 하는 직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그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지점에 교육을 나가면 그분을 부딪힐 때가 있으면 제가 인사를 하고 커피를 주면 진짜 받아하시거든요.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간다는 자체를 부끄러워하시거든요. 근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20명 중에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은행 재고용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면 나 저런 모습이겠지? 내가 불러도 누군가 대답하지 않겠지?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겠지?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은행 재고용은 진짜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최근에 만난 지점장님이 곧 퇴직을 하거든요, 3월 말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 이번에 못할 것 같아 저 200만 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 진짜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이 그 추가 소득에 대한 왜 소득이 확 끊기고 나니까 은행은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끊기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난 뒤에 그게 삶이 싫은 거예요.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아니면 치킨집 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숍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도 등산을 가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산 가서 막걸리 마시면 몇 번은 좋잖아요. 근데 계속 한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페이드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보게 됐고 공인중개사를 차린 선배들 저는 몇 분을 보게 돼요. 왜냐면 한참 그 좋을 때는 좋았잖아요. 지금 몇 군데는 문을 닫았거든요. 자격증 따고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 보게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만약에 퇴직하면 나도 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어떤 것들이 뭐 싫다 좋다가 들어서 안 좋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결단을 해요. 내가 좀 더 빨리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너 진짜 잘하는 애야 라고 생각했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잘한다 생각할 때 그만두면 어떤 걸 하더라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사람이 갑자기 뭔가 자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렇게 자신감 있을 때 난 잘할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저는 퇴직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퇴직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인사부에서 전화 와서 다른 자리 내줄 테니까 거기 가보는 건 어떠세요? 왜냐하면 제가 막 교육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인사부에서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잘하는 분도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하니까
팀장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 편안한 지점에 내드릴까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말이 하나도 안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옷자를 달고 나면 용기가 없어서 못 그만둘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뭔가 핑계를 만들 것 같았어요. 아 그냥 끝까지 다녀야지. 55세에서 그만두면 뭐 하겠어. 나 끝까지 다녀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47에 이제 은행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근데 딱 그만두고 나니까 진짜 어떤 분은 저한테 뉴스킨 바로 했죠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만난 동생으로는 언니 뉴스킨 때문에 그만뒀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아니에요. 뉴스킨을 저는 할 걸 생각 죽어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재가 뭐가 있었냐면은 은행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더 멋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미쳤다 했으니까 나한테. 너 미쳤다고 얘기했으니까 나 지금 더 멋지게 입고 싶은 거예요. 좀 예쁘게 입고 좀 날씬하게 입고 좀 뭔가 이렇게 풍기는 게 자기들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을 빼보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살이 그때 되게 많이 쪘었거든요. 살을 좀 빼자. 살을 빼면 좀 예뻐지겠지? 라는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제품을 구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팔마넥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TR90이라는 제품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 TR90이 누군가의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건 뉴스킨 다단계야. 그럼 나한테 사업을 하야겠지? 나 사업하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는 사람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사실 최숙희쌤이 알거든요. 근데 최숙희쌤 제 친구거든요. 네, 은행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저는 제 마음대로 제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전달하실 분은. 그래서 저한테 조건이 있었어요. 네. 절대 나에게 위스키를 전달하지 말 것. 사업을 전달하자고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그 사람의 일이 나에게 위스키 전달하는 이 본인의 일이었다면 나에게 전달했을 때 내가 한 번에 놓아 두 번 다시 꺼내지 말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절대 부산에 없을 거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부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제가 1센스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계속 봐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어차피 블로그는 비슷하니까 얼굴을 계속 찾았는데 그때 저한테 누군가 차지의 사장님이 딱 보였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차지의 사장님 말한 적이 서울에 사시잖아요. 근데 딱 부러지게 생겨서 도저히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꼈어요. 이분은 아니야 했는데 딱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저의 스폰서 임용 사장님이었어요. 네, 얼굴을 보니까 되게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나의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만났죠. 근데 이분이 내가 딱 한 번에 하니까 바로 왔어요. 바로 당일날. 근데 당일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이 KTX 승무원인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차 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오는 게 부산까지 늘 왔다 갔다 했으니까 멀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임명 사장님 말로는 사업을 위해서 본인도 막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TR 문의가 왔어. 가고 싶어요. 미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온 거예요. 근데 저는 표는 되지 않았거든요. 몇 달 안, 2달이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TR 나간다. TR이면 가야지.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저랑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저한테 당연히 사업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노를 했죠. 나 사업 절대 하지 않고 나는 은행에서 이거 뭐 떡대 못 받았었고 이건 뭐 나하고 맞지 않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 싫어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때 무서웠대요. 다시 은행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달을 딱 받고 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근데 제가 딱 궁금했던 거는 이 친구가 KTX 승무원인데 두 아이 엄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서 워킹맘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늘 찌들려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기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한때는 출근도 늦게 하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아기 때문에 아기가 아파요 뭐 어떻게 해요 하면서 늘 저녁을 지금 못 다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워킹맘들 모습만 보다 갑자기 두 아이 엄마인데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 번쩍번쩍거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이렇게 긍정적이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뉴스킨이 뭐길래 이런 사람도 뉴스킨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런 뉴스킨이라면은 참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우리 TR이라는 게 또 전화가 얼마나 좋아요.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하니까 언니 서울에 엄청 좋은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언니는 강의를 너무 좋아하니까 서울 한번 올라오시는 거 어때요? 진짜 파일럿 오요나는 강사인데 언니는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진짜 도움이 될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서울 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한 번에 놓고 그랬어요.
1분 1분만 갈게 이렇게 해서 바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1일 내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꽃놀이 하러 갔어요. 창원에서 언니네랑. 그래서 야상 장바를 네, 그래서 가서 나 튀어나온다고 물도 좀 먹고 이렇게 안에 딱 들어가는데 진짜 놀란 거는 전부 다 슈트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잘 못 보는 색깔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막 노란색도 있고 막 색색의 옷을 입었는데 그 슈트가 그렇게 촌스럽지 않고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엔 엄청 불편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뉴스키랑 상관없다던데 이 사람들이 뉴스키랑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막 엄청 또 친절한 가시죠. 저를 둘러싸서 온 사람 둘러싸더니 저도 부산 살아요. 뭐 어떻게 막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썩은 미소를 지었거든요. 웃어야는 되겠는데 마음은 되게 불편하고 이 사람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내내 머릿속으로 이 뭐 하는 자리일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고 그러면 생각했던 게 제가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돈 많이 받나 보다. 그럼 난 억대 받았으니까 도대체 몇 억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겠지. 뭐 있다고 돈도 안 받는데 이렇게 행복하겠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진짜 행복하게 너무 짜증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막 불편하고 가고 싶고 못 살겠는 거예요. 있기도 싫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저를 엄청나게 불편한 사람 제 이모습을 봤거든요. 와. 이게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아니 나 사진 안 찍.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이 사진이. 네. 근데 진짜 마지막에 하정여 사연이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0대 이제 초반이었겠죠 그때가. 근데 나오셨는데 저희도 그 은행에서 많은 분들 저도 그분들 축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막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면서 막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분이 뭐 특별하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분 얘기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일럿 오연호 강사가 엄청나게 좋은 강의를 했거든요. 진짜로. 혹시 세바시 스토리 보셨어요? 네. 진짜 좋잖아요. 지금 그게 들리는데 그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렇게 멋진 사람이 왔는데 제게 들어오지 않았고 주위에 앉았던 사람들이 계속 제 눈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지? 뭐하는 사람일까? 얼마 받을까? 뉴스킨이 뭘까? 막 이 생각 계속 했는데 하정사님이 딱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들은 버킷리스트 뉴스킨 하기 전에 해보셨어요? 진짜 주의생 다르시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누군가가 책 제목도 있잖아요. 뭐 내가 죽기 전에 적어야 버킷리스트 이런 이게 뭐 책에 나오는 이름이다. 또는 그냥 뭔가 특별한 사람이 적는 거다. 그럼 뭐 죽기 전에 뭐 하고 싶겠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버킷리스트를 보았는데 40대, 50대, 60대를 적어오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내가 생각해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버킷을 적으면서 너무 표정이 좋으신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해내고 할 거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거기다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꿈이라 그러면 저는 은행 다니기 전에 뭐 은행은 꿈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좀 어릴 적에 아주 예쁘게 하얀 옷 입고 있던 간호사 언니가 너무 좋아서 간호사 할까 이 생각은 해봤어도 진짜 나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했던 꿈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꿈을 얘기하시는데 되게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진짜 이 꿈이라는 게 꼭 진짜 이루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꿈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분이 말하는 삶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내가 뉴스킨을 한다면 내가 이분들과 함께라면 나도 이런 표정이고 나도 이런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게 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 이거 무조건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 뉴스킨 선택해서 해야지라는 걸 딱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뉴스킨 6개월 동안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이 없애는 데 있잖아요.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스스로 사비를 들여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봤는데 저는 벨로시티 함께 제가 성장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뉴스키를 알아보는 와중에 한 7월달쯤 8월달쯤 되니까 180도 리뉴얼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뉴얼 180도입니다. 그날 10월에 180도가 나오고 그다음 벨로시티가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솔직히 벨로시티 제가 뭐라 생각했냐면 그 도시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 도시에서 뭔가 일어나나? 처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물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벨로시티 이렇게 환장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180도와 벨로시티와 이 TR을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서울에서 제가 서울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하길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월천 여사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천. 우리는 10월에는 무조건 월천 여사가 돼야 됩니다. 월천 여사가 돼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월천 여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생각했냐면 나 해야지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나 그럼 그때 무조건 월천. 왜? 다 할 거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다 할 거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저희가 라길에서 같이 함께 어떻게 했냐면 180도를 저는 한 달에 2통씩 썼어요. 2통씩 막 써가면서 이 제품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이 180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3세트가 한 세트로 나왔거든요. 나는 타협하지 말자. 무조건 이 3세트를 다 던져주고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월천에 꽂혔던 거예요. 처음 월천에서 했는데 더 저에게 불을 붙인 분이 있었어요. 하정연 사장님이신 거예요. 하정연님 저희 사장부에서 갑자기 미팅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 목표가 뭐냐면 180도 몇 개 전달하겠습니다. TR 몇 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180도 이렇게 하고 뭐 TR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그 여러 사람이 저한테 그냥 툭 던진 말씀이었어요. 사장님은 2만 집에 목표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사업지 시작했는데 저 9월 1일자부터 계약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9월 11일자부터 일정 통과했어요. 10일만 통과했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러면은 나 2만 집을 해야 되나? 이랬는데 순간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저희 은행에서는 뭐 해라 이러면 해야 되거든요. 야 0을 만들지 마. 뭐 해야 되는 거였어요. 새 상품 나왔으니까 해야 돼. 이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2만 집이면 1,000만 원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월천 해야지 이라는 생각을 그때 굳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 2만 집을 하면은 커피 쿠폰을 개인적으로 쏠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월천이 확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 커피 쿠폰 받아야 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100만 당자가 주는 커피 쿠폰을 꼭 받아야 되겠다. 사람이 꽂힌데 다른 진짜 희한하게 꽂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1,000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 나는 커피 쿠폰을 받아야지. 이걸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180도를 그때 저는 또 운이 되게 좋았는데 LOI를 5명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혼자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80도를 3세트를 무조건 전달하면서 하는데 머리를 엄청 쓴 거예요. 그럼 이거 만나자니까 만나주지 않잖아요. 일부러 그 집에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나 지나가는 길이야. 난 너희 집 앞이야. 뭐 내려와. 또 차 안에서 같이 앉아봐. 이래가지고 바로 얘기하고 야 이거는 3세트는 무조건 이 써봐. 만약에 진짜 안 되면 환불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사님이 같이 했을 때 타협하지 말라. 무조건 3세트 나가야 돼. 이렇게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낸 데다가 이 TR까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180도를 엄청 많이 전달했는데 TR이 딱 이제 21일부터 딱 TR이 되기 시작하면서 TR 해야지 하니까 8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제 생각에 되는 거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했던 대로 나 하정사님이 커피 쿠폰 받아야 했던 걸 저는 받아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렇게 지불을 좀 했어요. 네. 31,800원 지불했어요. 하고 커미션을 이렇게 받았어요. 1,500. 1,500. 우와. 근데 사람 이거 되는 상황 맞죠? 맞죠? 아니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 자랑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커피 쿠폰을 받아야 되겠다 그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이걸 내가 처음 시작하니까 AY가 5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해서 나는 다음에 오는 파트너들이 이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조건 나 이거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난 그래서 내년에 180도가 나오게 되면 나처럼 진짜 이거 되는 거라고 이 돈 받아가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난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사람이 혼자 있다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혼자 31,000 하려고 그랬으면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고 제가 1,500 이거 리더보너스 포함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1,600만 원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이거 내가 만약에 혼자 있다면 1,500만 어떻게 팔아요? 이거 커미션 받으려면 얼마를 팔아야지만 될까요? 혼자 팔았다면. 근데 진짜 이게 되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떤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뉴스킨을 할 때 나 뭐 30만 원 받아야지 50만 원 받아야지라고 했더니까 왜 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니까 내가 진짜 한 만큼 나는 1,000만 원 첫 달에 받을 수 있고 내가 진짜 한 5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 이거 사업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혼자가 아니라서 가능한 일을 저는 그때 엄청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저 가면서 매번으로 나 혼자 얼마나 해야 되노? 나 혼자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피 쿠폰을 해서 받았댔죠. 받았어요. 그래서 커피 쿠폰을 네. 이 커피 쿠폰 하나 가지고 그냥 월천도 머릿속에 지우고 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받고 그다음 제가 이거 벨로시티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첫 트립을 그러니까 우리 패밀리에서 포탑에서 가게 돼요. 윈윈에서 가게 되거든요. 이게 180도 프로모션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본을 가게 돼요. 처음으로. 12월 달에 가는데 저 1대 2대 스폰서 사장님하고 여기 서울의 라길에 이제 리더 사장님들이고 유인의 이렇게 리더 사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놀랬던 거는 이 리더 사장님들 같이 가서 제가 은행에서 진짜 회장님, 행장님하고 많은 분들하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앉아 있을 데가 없었어요. 막 그분들 막 받쳐줘야 되고 막 밥도 갖다 줘야 되고 물도 챙겨줘야 되고 동선도 챙겨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동선 하나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돌아가면 이상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선도 미리 가봐야 되고 챙겨야 되고 했었는데 여기를 딱 갔는데 리더 사장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뭐든지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사진도 먼저 찍어주시고 뭐든지 저희한테 해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와 무슨 다르다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시간 되게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가잖아요. 일본까지 가면서. 근데 앉아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저는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 막 듣게 돼요. 그러면서 역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또 느끼게 되거든요. 엄청난 얘기들을 들으면서 꿈을 더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더 많은 확신을 가지게 됐고 같이 사장님들과 리더 사장님들도 같이 함께 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가 어떤 게 리더라는 걸 진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VP가 됐어요. 여기 이제 그때 탱클럽 했었거든요. 탱클럽 하면서 EVP가 됐는데 사실 여기 올라가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마음먹고 커피 쿠폰 하나 보고 달렸다가 EVP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깨가 엄청 무거워지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상 딱 되고 나니까 리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인데 나는 뭘 해야지 리더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EVP 하지 말고 EVP 때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EVP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처음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자 했던 게 그냥 하자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콜드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저한테 처음에 약간 선입견 때문에 진짜 인맥이 많고 막 아는 사람 많아서 돈 많은 사람들 옆에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처럼 엄청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콜드를 시작했어요. 저는 은행에 있다 보니까 맨날 오는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선택해서 볼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PB센터에 있을 때는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예약하고 안 오는 손님은 회장님은 못 들어와요.
왜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분들하고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걸 저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저를 갈 때마다 잠깐만 엄청 망설이고 명함을 손에서 꼼지락꼼지락을 진짜 많이 하고 줄까 말까 망설이고 뭘 하면서 줄까 막 엄청 가슴도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양자기도 측정하고 전단지도 붙이기 시작해요. 아파트 전단지를. 그때 우리 락에서 아파트 전단지 엄청 많이 붙였거든요. 이게 붙이면서 엄청 그 시크릿을 건다 하더라고요. 이게 백만장자가 아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건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백만장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백만장자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붙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계단도 잘 못 오른 데가 이 전단지 붙이러 갈 때 계단이 하나도 안 들었던 게 전단지 어떻게 붙일까 이 생각하고 가니까 계단이 계단일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7층, 28층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사람이 그냥 운동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거짓말을 생각했었어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뭉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단지 붙이고 막 가서 전단지 주고 사진 찍어요. 이쪽 뭐 회원권 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데모도 막 했거든요.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마사지를 받았던 애거든요. 20살 돼가지고 은행에 언니들이 워낙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마사지를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신을 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받을 때 막 15만 원씩 막 이런 거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막 아로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로마 엄청 좋은 아로마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를 할 때 좋은 거 막 써가면서 했던 제가 여기 앉아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해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데모만 꼭 보여주고 초대하면 된다니까 그거 하나 딱 지키고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해라 해서. 왜냐면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은행에 일을 진짜 잘하는데 제가 이 뉴스캠 비즈니스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하고 싶으니까 해라 뭐든지 하자 뭐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제가 재래시장에 제가 양자기를 재러 갔을 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양자기 3명을 안 재우고 나 집에를 안 간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시장에 갔다 제가 시간이 조금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생각했냐면 제가 문 다 닫았으면 좋겠다. 양자기 제일 싫어가지고 다 닫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다 닫았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 갔었거든요. 근데 문이 열려있어. 들어가야 되는데 싶어서 이거 양자기 탁 메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한번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쟀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 그분이 나중에 너무 불쌍해서 해줬대요. 제가 불쌍하고 뭔가 안 돼 보여가지고 해서 다니는데 그분이 그 재래시장의 부녀회장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제가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도 딱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의 실비집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언니라는데 그 언니가 엄청 많거든요. 그 언니가 그 술을 알딸딸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쟤도 술 드셨는데. 그래서 재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도 있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같이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저랑 전날에. 근데 이제 막걸리 한잔 먹으면 생각했던 게 이제 그럼 니 뭐 했노? 이렇게 해서 제가 은행 다녔어요. 이제 마이스토리가 나온 거죠. 은행 다녔는데 니가 미쳤다 은행 다녀 이거 바로 나왔노?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럼 나 아까 그거 필요하면 하나만 더. 그래서 그게 알로에 캠핑스거든요. 그거 알로에 캠핑스 하나 먹겠다. 그러면 니 재래시장에 뭐 온나 이렇게 엄청 친하게 된 거예요. 이름 주고 받고 전화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미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게 이제 오라고 한 때가 이날 부녀회장님 그 관광버스 놀러 가는 날 간 거예요. 제가 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흥이 나고 미치도 모르고 저는 제 스스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발을 씌워주는 거예요. 아까 그 왜 영호 사장님이 직장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셨대요. 저는 진짜 동감하거든요. 제가 안 해도 밑에 직원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낄 자리가 없거든요. 와 전부 다 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놀았어요. 미치도록 완전히 쉴 틈 없이 밥도 안 먹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가지고 놀았어요. 밥 한 숟갈 먹고 나와서 다시 이 무대에서 또 춤추고 놀았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저는 이 트로트가 이렇게 많은 노래가 많구나라는 걸 처음 알고 왜 아줌마들이 이 관광버스에서 안 앉아있지라는 걸 처음으로 그때 알았어요. 못 앉아있게끔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놀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엄청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닌 무조건 영수인다. 닌 빠지지 말아야 그래서 엄청 친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사업이 엄청 잘 된 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한테 한계점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이것도 할 수 있나, 저것도 할 수 있나, 해보자.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제품도 알아보고 싶다. 뭐 어떤 거예요? 언니 뭐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든지 열심히 하자. 뭐 그냥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모션을 얘기할 건데 작년에 있었던 프로모션이 티 프로모션 있고 그다음에 회사 프로모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피니점도 있고 방콕도 다 있었잖아요. 저는 그 윈윈에 저희 윈윈하우스에서 락일에 있었던 프로모션 모든 프로모션 우리 포탑 패밀리에 있었던 프로모션을 모두 다 달성하거든요. 근데 이 달성했던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윈윈하우스 도전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최숙희 신경대 사장님 댁이잖아요. 아까 제가 최숙희 사장님 제 친구라고 했잖아요. 최숙희 사장님이 10년 다니고 은행 그만두셨고 저 동기거든요. 네, 저는 27년 동안 은행을 다녔던 거예요. 1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500만 장자가 되어 있었고 저는 은행에 이제 팀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 집을 방문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쭉 가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집일까? 그러면 나 이거 무조건 달성해야 되겠네? 또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4,000집을 달성하면 이 미니하우스 가는 게 1회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음에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전 달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요. 여기가 어디 누구냐면 김영사 사장님 500만 장자. 사장님 여기 가면 꼭 거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간 집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사님도 이렇게 펜트하우스에서가 집 이렇게 되게 가보셨어요? 진짜 집 너무 좋거든요. 공주집처럼 되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김영사님이 진짜 하시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어요. 500만 장자 사장님한테 Q&A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아까 그 무당 얘기하셨잖아요. 무당 같아요. 그래서 점쟁이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막 속으로 확 크게 파는 거면서 땀이 지끈지끈한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내 감정을 그래서 제가 한마디 내면 그렇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전 사람이 다르다는 생각을 그때 또 했었고 4월 되니까 매월 4,000집이 달성은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제주도를 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 평일에 이렇게 보내게 돼요. 사실은 제주도 여행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한 제주도 여행이 저에게는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불평 한마디 없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짜증 한 번 내는 사람 없이 너무 좋은 얘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파트너 사람과 함께 올 거. 진짜 같이 와야 되겠다라는 걸 엄청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4,000을 했던 이유가 뉴페스타 때문에 프로모션을 걸었던 거였거든요. 당연히 전 뉴페스타 이제 갔었거든요. 달성을 했는데 못 갔어요. 그날 장염이 난 거예요. 완전 속이 완전히 막 뒤집어져 못 가가지고 파트너 사장님이 가고 저는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형제 라인 사장 사진 찍었던 거를 보게 됐고 그냥 엄청나게 좋았던 거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또 간접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 제가 진짜 이 방콕을 딱 이루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방콕을 하려고 했던 생각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었어요. 처음에 2월달이었나? 우리 방콕이 발대식 있잖아요. 혹시 사장님들 거기 가보셨죠? 저 처음 깜짝 놀란 거는 발대식에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장님들이 방콕 막 외치고 하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갈수 있나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나 순간적으로 나도 울어야 되나? 울어야 갈 수 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물은 안 나고 그럼 무조건 외쳐야 되면서 엄청나게 외치긴 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도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은데 나오면서 여사님 동안 제가 울었어요. 나 있잖아. 나 방콕 못 갈 것 같아. 언니 왜? 전부 다 울고 난리 났던데. 전부 다 방콕 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던데. 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그래 방콕은 석세스트립 매년 열리잖아요. 저는 그때 저한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 나 사업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처음 트립을 간다고 그건 욕심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 가도 괜찮아. 내년에 됐잖아. 내년에 그러면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달 된 거 보이시죠? 4월달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 마음 먹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타협하고 있을 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탑에 있는 사장님들이 만날 때마다 이 방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팀 트레이닝 가도 방콕, 팀 미팅에도 방콕, 그룹 미팅에도 방콕, 전체 미팅에도 방콕을 계속 방콕 얘기하니까 제 머릿속에 갑자기 방콕 가야 되나? 나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도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 먹어서 된 거예요. 5월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혹시 사실 지금 하와이 준비하잖아요. 제같이 그냥 나 트립은 매년 가는 거니까 가고 안 가고를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나 혼자 못 간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 방콕 발대식에서 과학을 치고 나오면서 다짐을 했더라면 저는 이번 방콕에 혼자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누구랑 꼭 같이 갔을 텐데 이번에 저는 파트너 없이 혼자 이렇게 달성하게 되거든요. 이거 나의 잘못된 어쩌면 나와의 타협 때문에 있었던 일이란 걸 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거를 상반기 때 빨리 준비하고 하반기 때는 파트너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했더라면 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안 가도 돼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도 가야지 하는 순간부터 딱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이거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딱 떼고 나니까 어떤 생각? 놓치지 말아야지. 두 번 딱 떼고 나니까 끝까지 해야지. 세 번 딱 떼고 나니까 무조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성을 하고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 때문에 못 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생각하면서 진짜 이거는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구나 또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바디 챌린저 사장님 다 해보셨잖아요.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사장님 맞죠? 그래서 프로모션 갔다 오셨죠. 저 이 팀바디 챌린저 할 때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얼마나 제가 다 잘했지 않았다는 걸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TR90을 저희 팀에서는 11월 6일까지 5개를 하면 다낭 프로모션, 그 다음에 11월 말일까지 8개를 하면 다낭 프로모션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 21일부터 이게 프로모션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5일까지 한 개 했어요. 한 개. 왜 한 개가 있냐면 그냥 갑자기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 했던 거예요. 깊이 생각 안 하고 다낭 꼭 근데 왜냐면 다낭이 1비 이상은 필수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TR 이거 진짜 해야지 다시 해야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또 생각을 용단을 생각했던 날이 11월 6일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저는 입건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날짜 보이잖아요. 근데 이날도 제가 세미나가 있고 2시에 제가 집회를 가요. 집회를 가서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사람들 뭐 생각하는 게 저는 머리 감을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머리를 막 감는데 명단을 막 생각한 거예요. TR 누구 막 생각하고 제가 2시에 집회를 딱 가서 마을 먹었던 게 뭐였냐면 전화를 해보자. 이제 내가 그동안 전화했으니까 오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해서 첫 번째 전화를 그 사람한테 정해놨는데 엄청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 사람 노하면 나머지 여기 있는 명단들이 다 노할 것 같아가지고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스트레스 그때 있었거든요. 언니 어떻게 해봐라. 할까 말까 꽉 잡았는데 전화를 딱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오빠였거든요. 제 오빠인데 얘기를 하니까 야 나는 몸이 너무 좋아서 그거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 이거 있잖아. 이제 챌린저 마지막이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말을 그렇게 했어요. 오빠 나는 아무 필요 없는데 오빠 네가 해서 몸 플러스 받으면 좋잖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슴 둥둥 뛰는 거예요. 노 할까 싶어가지고. 막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오빠가 딱 마지막에 뭐라냐면 야 답은 정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 해라 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 해라 오빠 하겠나? 이러니까 해라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 오빠 딱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오빠 이렇게 딱 끊고 그 다음에 카톡을 보냈어요. 필요한 거. 오빠 주민번호 있고 뭐 있고 보내줘. 카드가 다 보내줘. 이렇게.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전화를 하는 친구가 동생이거든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지연아. 언니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내 마지막인데 지연아 니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언니 나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지연아 알겠어. 또 그거 바로 카드 보내서 또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딱 이제 다 내 건이 한내 건이 돼서 한 거에 딱 남았는데 그 모임 자리가 이제 있었어요. 그 애를 해야 되니까 그 모임 자리 간 거예요. 근데 그 모임 자리가 걔를 빼고 나머지 다 모르는 사람 처음 보신 분. 8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이제 이런 애 친구가 제 옆에 있었고 이 친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으니까. 근데 막 이제 그 자리가 횟집이었거든요. 술 먹는 자리. 그래서 내가 이런 애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찌르고 있다. 근데 막 눈에 거슬릴 거 아니에요. 처음 왔는데. 아, 뭐 그건 아니.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10분만 시간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딱 10분 시간 주시면 나머지는 다 책임지게 해놓고 제가 이런 애 막 해가지고 결제를 했거든요. 마지막은. 이게 이제 마지막 결제한 거였어요. 근데 그 결제하기 전에 이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눈치를 많이 줬거든요. 아 진짜 뭐 이래 와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서 어쩌고 막 이런 일 했거든요. 아 진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했는데 딱 하고 나서 제가 팍 울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사람들 하나만이 무서웠던 게 아니었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울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안하다 그게 아니었다고. 진짜 왜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고 그다음 그러면 이거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니까 벌주 제가 마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술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던 게 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날 다 해내고 마지막 이거 근데 이제 그때 막 그 개인 프로 우리 뭐지 막 그 팀을 움직이는 거 하잖아요. 막 프로모션 등록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정삼에 막 개인 보내가지고 유정씨 미안해 등록해줘. 10시까지였으니까 해줘 이거 등록해 이렇게 해서 저 이제 등록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던 게 이 TR9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그 생각했던 게 그때 막 울었던 게 왜냐면은 된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놓치는 순간부터 이건 안 되는 일이었다.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된다는 그 순간부터 이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서 다낭 여행을 가요. 이렇게. 프로모션 달성하고 진짜 또 이렇게 진짜 포탑 패밀리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다낭을 갔다 왔거든요. 그 전에. 근데 진짜 아까 그 제주도를 말한 것처럼 다낭을 갔다 왔는데 불구하고 이 다낭이 저에게도 또 최고의 여행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미니 하와이 트립이었어요. 거의. 엄청나게 좋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같이 방에 모여서 애프터도 해가면서 엄청나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저희가 티를 한꺼번에 맞추고 함께 오지 못했던 사장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준비를 하자 다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 티가 저희가 맞춘 거거든요. 포탑 패밀리 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 여행을 다 갔는데 또 리더를 또 느끼게 돼요. 하정열매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게 전부 다 패키지 여행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이상한 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30만 원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 뭔가 럭셔리해. 음식도 잘 나와. 그리고 쓸데없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패키지인데. 그런데 하정사님 자꾸 그분을 불러요. 그 인솔자를. 먼저 얘기하고 나면 또 좋은 데 가고. 얘기하고 나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막 이런 거 막 되는 거예요. 아니 패키지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이거는 뭔가 우리 몰래 뭔가 그 저분들이 부담한 게 있었지 않았을까? 하정임 사님하고 한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정임 이면사님 저희한테 보여줬던 그 사람을 저희 또 보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하나 열자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하정임 사님 빼고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냐면은 손편지를 다 쓰자. 전부 우리 재정적으로 도와드릴 게 없잖아요. 저희들 마음을 그대로 표현 한번 해보자. 손편지를 전부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다 드리자 라고 있었고 근데 이분들을 몰래 모아야 되잖아요. 하정임 명예사장님은. 그래서 미션을 누가 했냐면은 채아름 고덕이사님인 거예요. 근데 고덕이사님 아시죠? 왠지 엄청 불안해 우리가 보기에는. 고덕이사님 잘할 수 있겠나?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서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노래는 방에 사기로 했거든요. 방에 가서 미팅을 신청하면 우리가 쫙 들어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급변이 생긴 건 하정임 회사님이 밑에서 로비에서 하자 이러는 거예요. 로비에서 뭐 할 얘기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뭐 밑에서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막 오는 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몇 명이 다녀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2층 로비가 있었거든요. 1층이 로비고 2층에 딱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거기 구석에 불도 안 들어오는 거지 전부 다 숨은 거예요. 그래서 플래카드 들고 숨어 있다가 우리끼리 말하면 소리 들릴까 봐 바로 밑에니까 카톡으로 준 거예요. 전부 다 나오세요.
뭐 움직이세요, 옆으로 가세요, 소리 들려 이런 거 막 하면서 움직이지 마세요. 막 카톡을 좀 옆에 있는 카톡 올린 거예요. 말하는 소리 안 들리려고. 근데 그때 하정의 애매사는 걱정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름다운 힐리가 왜 이렇게 다낭에서 와서 무슨 얘기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보면 표정은 그냥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엄청 걱정하셨다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앉아 계셨거든요. 앉아 계시는데 일부러 저희가 자리도 하정이 회사 이렇게 앉아있고 저희가 뒤쪽에 있었고 일부러 거기 앉아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려오는 신호 보내주면 저희가 양쪽으로 쫙 내려가면 계단 쫙 내려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손편 다 적었잖아요. 그래서 짠 만들게 돼요.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이건 아름 사장이 만든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두 분 갑자기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플랜카드 보이고 다낭에서 초코파이가 엄청 귀하대요. 편지 읽고 금요일에 계속 읽고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시고 이런 사진을 아주 예쁜 사진을 이제 남겼어요. 그때 태준 사장님이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남자가 그렇게 웃는 거 보니까 가슴이 너무 찡한 거예요. 태준 사장님이 말을 못했거든요. 감사한 말을 못하고 진짜 이거 하다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모두가 엄청 울었었어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프로모션 달성하면서도 생각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 포탑이 없었다면 포탑 패밀리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전부 아니었다면 잘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포탑 LD에서 우리 분리됐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BA 인정식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 트레이닝 클럽을 하게 돼요. 또 이것도 엄청나게 막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밤 10시에 취소하고 아침에 취소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도 해야 된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요. 이것도 하고 네, 이렇게 인정 이것도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저에게 진짜 프로모션 이런 거였어요.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뭐 어떤 걸 막 내가 진짜 생색내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한테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진짜 이게 되는 사업이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제가 많이 성장했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 프로모션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참여해야 되고 사실 저는 스폰서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한 방에 정렬 있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진짜 몰라가지고 MCM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세미나인 줄 알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룹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팀2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스폰서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냥 세미나 참석해야 된다니까 10층에 가서 앉아있었는데 그게 MCM의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스폰서가 누구냐고. 저는 최인현 사장님이니까 저희 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제2강이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 여기 들어가 바깥 들어가요. 그게 MCM 또 미팅인 거예요. 최충의 사장님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최인현 사장님이다. 저희 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게 자충우돌을 계속 겪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하정열 이명희 사장이냐 우리 포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원 사장님들 제가 리더스쿨도 스포츠 사장님이 리더스쿨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등록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할 때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당길 수가 없었고 내가 당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 파트너 사장님들은 사장님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 데리고 서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당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당겼을 때 진짜
안아주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는 리더 사장님이셨어요. 그 사장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저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던 것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서울에 있는 스폰서님 바라보고 있었다면 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주차를 하고 딱 오면서 어떤 날은 스폰서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윤영이가 사무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면은 또 제 파트너가 있으니까 제가 그 모습 못 보여주고 또 그냥 하루 종일 이메일 있으니까 이 속에서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언제든지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3자 미팅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했던 탱커 당연히 제가 처음에 윤사님 저한테 탱커 적을 했을 때 윤영아 이렇게 적을 게 없는데 맨날 빈칸이 어떻게 적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채워가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탱커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었고 너무 감사한 건 감사일기였습니다. 마인드스쿨에서 15개부터 적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서 100개까지 됐을 때 적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이 감사일기를 적는 순간부터 저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할 일이 다 이루어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하정야 이명사님을 진짜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한 매번 볼 때마다 한때는 하정사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감사해서 진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제가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진짜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저희 빅포텐셜 하와이 석세스 TV거든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장님들과 꼭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는 또 감사한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루의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 한 달이 모여 1년이 바뀌고 그 1년이 모여 내 인생이 바뀐다. 좋은 것들이 생길 때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은 더 많이 더 빨리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라. 네, 진짜 오늘 아침에 이명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해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 꼭 하와이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